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사람에게 보내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1대1 개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디지털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분들 공통점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경우에는 타블렛이나 일단 펜터치가 먹는 액정 모니터가 있으면 좋고요. 액정 모니터 액정 모니터가 아니라 이제 판 타블렛이 이게 한 저렴하면 한 3만 원, 비싸면 한 30만 원 선에서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터치가 되는 액정 타블렛의 경우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요새 나오는 노트북은 거의 화면에 터치가 먹기 때문에 최신 노트북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따로 펜만 구입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타블렛 아니면은 펜 터치가 먹는 그 노트북이나 액정 타블렛이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냥 이 일반 타블렛으로 솔직히 펜터치를 하면 채색까지는 가능한데 펜터치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왜 힘드냐면요. 일반 이 타블렛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요 선을 이어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펜 타블렛인 경우에는. 근데 액정 타블렛인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이어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펜 터치를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끔 그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모바일로 웹툰을 제작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겠죠. 일단은 파이어 알파카나 메디방 페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데스크탑, 모바일, 패드 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린 그림이 전부 다 공유가 되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디방 페인트를 추천드리는데 파이어 알파카나 메디방 페인트 둘 다 한번 깔아서 써봤는데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도 필요한 그림은 전부 다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스마트폰에서 그릴 때는 일단 가로 1500 픽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그리던 데스크탑에서 그리던 웹툰은 일단 가로 1500 픽셀, 세로는 자유인데 저는 일단 15000 픽셀을 추천드립니다. 그 가로 1500, 세로 15000 픽셀로 하면은 좀 많이 들어가면은 그 한 장의 종이에 10컷 정도 들어가거든요. 적게 들어가면은 한 5컷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 1500 픽셀 아니면 조금 크게 그리고 싶다 아니면 본인의 그림이 많이 섬세한 편이다 하면은 가로 3000 픽셀로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1500 픽셀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은 이 웹툰 플랫폼에서 원고를 요구할 때 1500 픽셀로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500 픽셀로 그린 다음에 도전 만화 같은 데 올릴 때는 690 픽셀로 축소를 해서 올려야 돼요. 1500 픽셀로 올리려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기 좋게 올리려면은 690 픽셀이나 아니면 일러스트인 경우에는 700 픽셀, 800 픽셀 정도로 가로 사이즈입니다. 줄여서 그 복제본을 올리셔야 돼요.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복제본을 만들어서 그 복제본을 한 웹툰의 경우에는 690 픽셀, 일러스트의 경우에는 가로 700 픽셀에서 1000 픽셀 정도로 줄여주시면은 괜찮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림을 이제 한 번도 시작해 본 적이 없을 때는 모작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저한테 1대1 강의를 요청하셔도 어디 학원에 가셔도 처음에 이제 시키는 게 모작이에요. 그래서 모작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 요령도 익히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재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모작을 하면은 원래 내 실력보다 더 잘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작을 하면은 내가 그린 게 이렇게 잘 그렸다니 하고 약간 그림 그리는데 기쁨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지면은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모작을 하는데 그림을 이제 대고 그리는 거예요. 모작을 그릴 때 제일 처음에는요. 그래서 여기 적당한 그림을 이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사진, 이게 처음에 모작할 때는 그림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사진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 모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모작할 때는 요게 투명도를 낮춰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펜으로 이제 선을 이렇게 따주는데요. 네, 이 선으로 따주실 때 조심하실 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작게 해서 선을 따면은 선이 이렇게 후들후들거려요. 제가 해도 이렇게 후들후들거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똑바로 이어 그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선 자체가 좀 많이 후들후들거리고, 이렇게 이목구비 같은 거를 그리려고 해도 이렇게 많이 후들후들거려요, 선이.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전체적으로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전체로 두고서는 이렇게 이제 스케치는 전체적인 모양을 알아야 되니까 그림 크기를 크게 두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전체적으로 스케치해 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의 선을 딸 때는 이거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확대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을 제대로 그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처럼 이렇게 선을 축소한 채로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부들부들거리고 제 위치가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그러니까 따라 그릴 때는 조심하실 게, 사진을 이렇게 겉 테두리를 여기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이 여기까지 그려져 있고 그 겉에 선을 그렸죠. 이렇게 그리면은 전체적으로 뚱뚱하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겉 테두리를 그렸을 때랑, 그리고 요 선 안에 요 사람 실루엣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렸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렸을 때랑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쪽이 이렇게 겉 테두리를 따라 그렸을 때가 좀 더 뚱뚱해 보이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진을 트레이싱 하실 때는 이렇게 원래 있는 선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셔야지 좀 더 날씬하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많이 들어와서 그려야 할 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셔야지 조금 선이 전체적으로 뚱뚱하지 않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려 있잖아요. 그때는 좀 그리기 힘드니까 본인이 그리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Shift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화면의 각도를 본인이 선을 그리기 편한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시면은 선을 긋기 더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회전 리셋을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이제 보고 그리는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대고 그리면 실력이 안 난다고 그 처음부터 보고 그리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완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처음이고, 특히나 디지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의 경우에는 이 툴도 익숙하지 않고 그림 그리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툴 사용에 익숙해지고 그림 그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저는 그냥 따라서 그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고 그리는 식으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모작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스케치할 때는 그림 전체가 보이게, 선을 딸 때는 확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선을 따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추천한 데는 벡터 레이어거든요. 벡터 레이어에 펜터치를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선 자체를 수정하기도 편하고 채색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편리하냐면요. 이제 일단은 스케치는
이렇게 일반 레이어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신규 레스터 레이어라고 있죠. 여기 조그맣게 요거를 누르면 신규 레스터 레이어가 만들어지고 그 옆에 신규 벡터 레이어 만들기가 있습니다. 요 아이콘을 통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스케치를 땁니다. 일단 레스터에다가 스케치를 따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벡터에다가 펜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잡으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검은 선으로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밑에 스케치 선은 흐리게 해주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그려줍니다. 일단은 대충 이게 시범 보이는 거니까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특히 이 그림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선을 연결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이제 이렇게 조금 삐져나왔죠. 이럴 때는 요 컨트롤을 누른 채로 벡터 선을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제 좀 삐져나오게 그렸죠. 그러면은 다시 선을 그리고 수정을 한 다음에 벡터 지우개를 선택을 하고 요거를 톡톡 건드리면은 바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것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벡터 레이어를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벡터 레이어를 그려줍니다. 벡터 레이어에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요걸 잘못 그렸다 하면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을 찝어주고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선이 다 그려집니다. 이렇게 툭툭 건드려주면은 삐져나온 선이 다 지워지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을 다르게 칠할 부분만 이제 펜 터치를 넣은 다음에 벡터 레이어를 한 장 더 만들어서 이렇게 디테일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디테일 선을 저는 이렇게 선을 두 장으로 나눠서 펜 터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채색이 편리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B를 누르면은 지금 이 선택된 레이어의 펜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B를 눌러서 하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도 그려줍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실 때 제대로 다 스케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기 힘들 때는 이렇게 반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대충 보여드리느라 스케치 없이 바로 그리고 있는데요. 웬만하면은 그림은 스케치를 꼬박꼬박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이게 좀 잘못 그려졌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가미 툴로 감싼 다음에 선택 범위에 포함되는 벡터 선택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잘못 그린 부분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벡터를 그 선을 쓰시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른 데에도 툴 설명을 해놨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펜선 레이어가 맨 위에 있어야 되고 채색 레이어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가끔 레이어가 생기는 대로 그대로 그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펜터치 레이어가 가장 밑에 깔리거든요. 펜터치 레이어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은 채색되는데 선이 다 먹혀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찝어서 그대로 맨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채색은 이렇게 아래에다가 해주십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만들면은 이렇게 하나씩 위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게 머리색, 이거는 이제 피부색,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레이어가 전체 선 레이어잖아요. 여기에다가 참조 레이어 설정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요 페인트 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통을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 옵션, 이 도구 속성 창에 보면은 복수 참조 옵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참조 레이어를 요거를 설정하고 색을 칠하면은 한꺼번에 원클릭으로 딱딱 들어갑니다. 머리색도 이렇게 원클릭으로 이게 딱딱 들어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선 끝이 살짝 하얗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싸칠하기 툴로 이렇게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확대했을 때 삐져나오는 선인데 이런 거는 이제 톡 건드려서 지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칠해 주시고 이제 머리색, 피부색 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색을 깔은 데다가 다시 신규 레이어를 만들어서 클리핑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 50%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붓툴도 괜찮고 아무 툴이나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림자를 넣기 시작합니다. 곱하기로 해야지 아래색이 요거를 레이어를 곱하기를 해줘야지 아래색이 비쳐서 자연스러운 그림자 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칠해줍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칠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클리핑을 주는 이유가 클리핑을 주면 이렇게 아래 삐져나가는 색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클리핑을 풀면은 삐져나간 색이 다 보이죠. 근데 밑색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만 색이 보이게 해주는 게 바로 클리핑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색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가 벡터선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게 선을 깔끔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을 그림이 깨끗하게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털선으로 그리면은 그림이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그림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채색할 때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해 놓으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선을 색을 넣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빠져나가거나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게 용지가 커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틈닫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틈닫기를 낮게 하면은 이 틈새를 자동으로 못 막고 이렇게 다 삐져나가 버려요. 선이, 그러니까 색이. 하지만 이 틈닫기를 높게 하면은 지금 틈닫기를 못했더니 이렇게 됐죠. 이 틈닫기를 높여주고 색칠을 하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데를 알아서 얘네가 막아줍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색이 깨끗하게 안 칠해졌죠. 그래서 이제 선을 일단 그림을 그릴 때는 선을 깔끔하게 그리셔야 돼요. 선을 깔끔하게. 그리고 그릴 때는 꼭 이렇게 선을 이어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이어 그린 게 티가 안 나도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깔끔하게 이어 그리려면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작게 그린 채로는 이렇게 이어 그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어 그릴 때는 꼭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판 타블렛으로는 요 작업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 연습은 종이에 해도 좋고 디지털로 해도 좋습니다만은 디지털로 할 때는 이게 판 타블렛으로 하면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작을 하면서 그림 그리는데 재미를 붙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인체 도형화를 익히시면 됩니다. 인체 도형화가 뭐냐면은 그 인체를 좀 더 그리기 쉽게 뭐라고 해야 되나 도형화 간단하게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체 도형화를 클릭을 하고 보면은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체를 그리기 쉽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처음에 인체를 그릴 때 예전에는 인체 해부학, 미술 해부학을 배웠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체 도형화로 간단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클립 스튜디오를 처음 쓰시는 분은 이제 확장자 명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확장자가 뭐냐면은 이 JPG 그림 확장자는 .jpg 아니면은
png, 그리고 이제 음악 파일의 경우에는 mp3,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파일 이름이 있고 mp3 파일 이름이 있고 jpg 파일 이름 png가 있잖아요. 이 끝부분에 붙는 뭐뭐뭐가 바로 확장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클립 스튜디오는 이제 파일 이름 .clip예요. 그래서 이 클립 확장자는 다른 데선 안 열리고 이 클립 스튜디오에서만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포토샵이라던가 아니면 폰에서 그림이 안 열린다고 고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CLIP로 저장이 되면은 클립 스튜디오에서만 열려요. 그래서 클립 스튜디오로 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싶다 하실 때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니면 복제 저장을 누르셔서 여기서 JPG나 PNG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여기에서 JPG나 PNG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꼭 원본은 그대로 놔두시고, 원본 그러니까 CLIP 버전은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제본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자명을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디지털 그림을 처음 그려보시는 분을 위한 간단한 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릴 줄 아시는 분은 오늘 강의는 좀 이미 다 아시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정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 팁이니까요. 한번 금요일에 찍어봤습니다. 수다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고 30초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을 EBS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웹툰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EBS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편집을 재미있게 꾸민다던가 짤 같은 걸 넣어서 웃기게 만든다던가 그런 편집을 일절 안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EBS가 재미있어 봐야 저는 EBS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BS 채널에 개그를 억지로 끼워 넣으면은 편집을 하는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좀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 배움의 흐름이 끊기니까 그냥 저는 그런 거 싹 빼고 그냥 웹툰에 도움되는 내용만 오로지 그것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 문제로 잡음이 살짝 깔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백그라운드에 BGM은 넣어볼까 생각 중인데, 일단은 BGM을 넣었을 때 그 집중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떨어질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다음 기회에 혼자서 한번 살짝 만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지금처럼 BGM도 없이 그냥 제가 제 목소리 하나로 내용 설명해 드린 대로 가고, BGM을 넣은 게 더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미리 공지 드리고 BGM이 깔린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